그렇다면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랑 앞으로의 완화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게 뭔 차이인지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한 단계 낮은 완화된 거리두기라는 건데 이게 잘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5월 5일까지는 일단은 한 단계 낮춘다라는 느낌이 들죠. 완화된 거리두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리두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뭔가 느슨해진, 풀건 풀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8명, 코로나 확진 2달 만에 한 자릿수, 4월 말 5월 초 황금 연휴 고비, 오늘부터 5월 5일까지는 한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요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잠시 후에 좀 보충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교회, 절, 일단은 종교시설은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그러니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헬스장도 문 열어도 된다. 클럽, 학원, 주점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도 운영이 재개된다는 것. 그리고 프로야구와 골프대회 무관중 조건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토익 시험 볼 수 있다. 채용 시험 볼 수 있다. 자격증 시험 치러 갈 수 있다. 등교 개학 순차적으로 가능. 5월 6일 이후부터 이렇게 완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코로나가 조금 더 잡혀간다면 이제는 아예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완화된 거리두기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예배를 어느 정도까지 뭐 다 오픈되는 건지, 헬스장에 예전처럼 바글바글 운동해도 되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행정조치 등과 같은 강력한 제한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코로나19가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역 지침을 따르게 되면 그 수준에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낮은 조건에서 여전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헬스장을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방역과 소독을 하고, 사실은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컨대 헬스장 차원에서 자체적인 방침을 세우겠군요. 러닝머신이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는데 한 대 건너서 한다든 등 그런 지침을 세웠을 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 헬스장을 예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그 실내 운동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인원 제한을 두는 방침을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원 리미트. 예, 그래서 면적이 얼마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요거를 지켜주고, 기존에처럼 그러니까 출입을 할 때는,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제 출입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비치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면 운영을 허용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의 예배 미사도 뭐 같은 원리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일부 이제 오프라인 예배나 어떤 미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1m에서 2m 정도의 자리 간격을 유지하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명단을 작성하고 손소독제 비치하고 이런 등등,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면 허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헷갈리는 게, 총리는 이제 좀 경제활동도 좀 풀어주는 메시지를 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메시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호소해달라, 그리고 의료진들의 이 마스크 자국을 기억해달라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가 보건적, 그러니까 방역적인 면에서는 더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그래요? 정도 국민들이 약간은 이제 과거에 조였던 부분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 때 만약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과거 신천지와 같이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과거 사례가,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대면 계약을 하면서부터 다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5월 초쯤 되면 단계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이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만약에 순차적으로 대면 계약을 시행을 할 거면 대학부터 시행을 해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떤 제한된 공간에 진행을 했을 때 그 안에서 확산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생활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어떤 술을 먹거나 모임을 갖거나 카페를 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일정 부분 대학생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순차적으로 대학생부터 대면 계약을 시행을 하고 단계별로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완화를 시켜버리면 그 중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보건당국이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거냐. 저는 이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풀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대응이 가능한데, 여러 군데에서 집단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세컨 웨이브가 오게 되면 그때는 꽤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업장 스스로 어떤 그런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불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리는데요.